이재명 대통령은 몇 년생이냐면 1963년 12월 8일생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에는 특히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애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출생 신고하고 그런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냥 있다가 만약에 일찍 죽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100일을 넘긴다든지 제가 보니까 100일은 넘겨야 사람같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출생 신고해서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는 나이가 진짜 나이보다 한 살 정도 그 늦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 때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1964년생인데 1963년 12월 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이고 제명이를 낳는데 왜 얘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가 가물가물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추정이란 말을 썼으니까 한 12월 8일쯤 낳은 것 같아. 7일일 수도 있고 9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몇 남매냐면요. 9남매예요. 9남매. 5남 4녀입니다. 5남 4녀는 제가 이제 67년생이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4살 정도 밑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2남 2녀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 2남 2녀는 뭐 그냥 저냥 뭐 한 3남매 정도, 고정 3남매, 4남매 정도가 제가 태어났을 때 60년대 뭐 한 중반 정도에는 그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8남매시거든요. 그러니까 30년대 뭐 이럴 때 태어나셨던 분들은 뭐 8남매, 10남매 이랬어도 60년대의 9남매는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5남 4녀 중에서 무려 7번째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 딱 났어. 일곱째로 응애응애 태어난 애가 있는데 얘가 언제 태어났더라. 12월 7일인가 8일인가 9일인가 10일인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8일인 것 같아. 그럼 너 12월 8일 날 태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출생 신고한 거는 1964년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4년생인데 실질적으로는 63년 12월 8일쯤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 놓은 것도 여기서는 아주 괜찮은 분, 막 이렇게 뭐 고등교육도 받으시고 뭐 그랬던 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섞인 뭐 그런 분이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안동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동에서 태어났다가 1976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해요. 어떤 국민학교냐면 안동에 가면 3개 국민학교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3개 국민학교를 1976년 2월에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2월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동에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재명 집안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면은 성남으로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뭐 썰이 있던데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공식적으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가 그 즈음에 1970년대 중반쯤에 노름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안동에서 제법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뭐 있는 땅 없는 땅 땅떼기를 다 그냥 그 팔아먹고 더 이상 안동에서는 먹고 살 게 없다 해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나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성남에 머물렀다. 그래서 성남에 이사한 게 1976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1976년 2월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를 가지 않고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이재명 어린이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성남으로 이사 간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공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76년에는 잘 모르겠고 77년에 어떤 공장에 들어가냐면 아주냉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산재를 당해요. 가벼운 부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7년에 아주냉동에 다니고 있었는데 76년부터 다녔는지 77년부터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냉동에서 거기서 조금 다치는 것 같아요. 산재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주냉동이 망해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간 회사가 대양실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대양실업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산재를 당했는데 이때 당한 산재가 부상이 좀 심각한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군대를 면제받게 된 그 이유가 몸이 이제 그 다쳐가지고 그 장애를 입어서 핸디캡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면제받게 되는데 그 장애를 어디서 입었느냐? 77년이면요. 63년생으로 치면 14살 때 아니겠습니까? 77년에 대양실업이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그러한 그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양실업에 쭉 다니다가 1980년에 오리엔트 시계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뭐 아주냉동이나 대양실업에서 같이 그 공장 생활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그 지금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오리엔트 시계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연락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6년 2월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성남으로 이사 간 다음에 중학교를 못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검정고시를 쳐요. 그래서 고입검정고시를 쳐서 고입검정고시 합격한 게 언제냐면은 78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중학교 3년 다니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 어린이는 공장 다니면서 2년 만에 고입검정고시에 딱 합격을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뭐 1년 정도는 세이브한 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주냉동 대양실업 거기서 이제 산재까지 입어가지고 몸이 이제 뭐 다쳐가지고 본인 표현인데 내가 병신됐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 와중에 대입검정고시를 딱 치는데 대입검정고시는 1년 만에 합격을 했대요. 준비한 지 1년 만에 대입검정고시에 딱 합격한 게 언제냐? 1980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80년 4월에 대입검정고시 합격했으니까 81년에 대학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81년에 대학 들어갔으면은 18살에 대학에 들어가는 걸 텐데 그런데 뭐 이런저런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1년 더 공부를 해서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대학에 들어가냐면요. 중대 법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63년생이면은 그 몇 학번이 정상이냐? 제가 67년생이란 말이에요. 67년생인데 86학번이란 말이죠. 그런데 63년생이면은 4를 빼면은 82학번이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공장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험한 일도 뭐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대학의 중앙대 법대에 82학번으로 합격한 거는 제 나이 때 자기 친구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호적상으로는 64년생이니까 호적으로 따지면은 1년 먼저 들어간 거고요. 어쨌든 제 나이에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저기 82학번들이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82학번 누가 했는지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대통령 누굽니까? 대통령 이재명 82학번. 국무총리 누굽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국회의장 누굽니까? 조정식 국회의장 82학번. 그 다음에 야당으로 가면 82학번 특히 이제 서울대 82학번들 똥파리라고 하는데 82학번에다가 앞에 똥자 붙여가지고 똥파리라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82학번에서 전국 수석했던 사람이 원희룡이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이름 나의 조국 조국 대표가
82학번이고 나경원도 82학번이고 그다음에 그 뭐 꼭 법대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82학번들이 우글우글우글해요. 아마 지금 송영길 대표는 81학번이고 김용범 그 정책실장도 81학번이고 그런데 그렇게 82학번들이 많은데 그 많은 82학번 중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도 82학번이다. 그래가지고 80년대 학번, 저같이 86학번도 그렇고 81학번부터 몇 학번까지 87학번까지 81학번부터 87학번까지 7년 동안은 저희는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먼저 시험을 꽝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딱 나와요. 점수가 딱 나와가지고 찍은 거 많이 맞았네 해가지고 한 310점 정도 맞으면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때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300, 제 기억에 한 310점 정도 맞으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부터 뭐 아무과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딱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들어갔었던 1982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 기억에 원희룡 학생이 1982년에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한 330 몇 점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원희룡이 대단한 게 진짜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원희룡 그 전 장관은 제 기억에 전국 수석이 원희룡인데 차석하고 점수 차이가 꽤 났었던 것 같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좀 있으면 대학 가겠네 뭐 그러면서 근데 올해는 원희룡이라고 한 학생이 제주도에서 전국 수석했대는데 와 점수가 엄청 높네. 2등하고도 차이가 몇 점 차이가 나네. 상당히 차이가 나네.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원희룡이 그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던 그 81년 학력고사, 81년에 학력고사 보고 82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재명 학생도 원희룡 학생하고 똑같이 학력고사를 쳤는데 몇 점을 맞았느냐? 뭐 이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몇 점을 맞았냐면은 285점을 받았대요. 82학번에. 그래서 285점이면은 저희 때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아주 고득점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82학번은 점수가 뭐라 그럴까 시험이 좀 어려운 아니다. 82년도에는요. 졸업정원제라고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자를 많이 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 해서 예컨대 정원이 4,000명이다 그러면 6,000명까지 합격시키고 나중에 2,000명은 그냥 중간에 뭐 탈락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 대학생을 그 대학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게 제 기억에 84학번까지 그 숫자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았으니까 커트라인도 좀 떨어졌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82학번인데 285점을 맞았대요. 285점을 맞았는데 그 정도 성적이면 서울대 갈 성적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 우리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1982년도 배치표를 보니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한 285점 정도 되면은 서울대 그냥 웬만한 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참고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그 합격점은 커트라인은 256점이었대요. 그러니까 중대법대 그 커트라인보다 30점이나 남는데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학생은 뭐 서울대나 아니면 뭐 고려대나 연대나 이런 대학을 가지 않고 중앙대 법대를 간 거예요. 중대법대를 왜 갔냐면은 장학생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학비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중대 가가지고 어쨌든 그 지긋지긋한 공장 생활 내가 청산하고 이제 그 뭐 대학생으로서 더군다나 법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번 사법시험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일하면서 그러면서 뭐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이러면서 공부하기에는 그런 뭐 정신이 산란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대학보다 직업에 학교보다는 직업에 올인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학생은. 그래서 뭐 서울대도 아니고 고려대도 아니고 연세대도 아니고 성균관대 한양대도 아니고 중앙대가 조건이 제일 좋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대법대 딱 합격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마 그때 중대법대에는 뭐가 있었을 거냐면은 고시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시반에서 1년 선배 만나지 않았습니까?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인가? 2년 선배겠네요. 왜냐하면은 2년 선배겠다. 2년 선배가 누구냐면 권성동 선배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원래대로 하면은 7, 9학번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니까 재수해서 중앙대법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학번이지. 그런데 82학번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재명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은 그 권성동하고 시험에 같이 합격할 뻔했었어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권성동이 5학년 때, 그 다음에 이재명은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권성동은 딱하니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17기가 됐는데 이재명 그 학생은 그 사법시험에서 27회 사법시험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붙었으면 재학 중에 4학년 때 합격한 그런 사람이 됐었을 텐데 재학 중에 합격을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도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1차, 2차 그 동시에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학생도 그 3학년 때 사법시험 그 1차 합격하고 4학년 때 2차 똑 떨어지고 졸업하고 5학년 때 1차 시험 다시 보고 2차 시험 다시 보고 해가지고 1차, 2차가 같이 합격해가지고 동차로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들어간 그 연수원 기수가 몇 기냐? 18기였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18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밝혔던 것 같은데 아니 285점 맞았는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 285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믿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연수원 등수를 몇 등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 이야기하니까 그게 한 60몇 등 정도 했대요. 60몇 등 정도면요. 이거는 상당히 그 높은 등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300명을 뽑았는데 1981년부터 90 몇 년까지 그 300명을 뽑았었어요. 그 이전에 70년대에는요. 그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50명 뭐 이랬었단 말이죠. 그것보다도 더 적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늘려 그래가지고 졸지에 120명, 150명 많이 뽑아야 150명 뽑았던 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명으로 확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81년이 연수원 13기거든요. 1981년에 그 300명 1세대가 그 연수원 13기인데 연수원 12기까지는 100% 판사 검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이렇게 그 빠져나가는 숫자만큼만 뽑았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사법연수원 13기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임용되지 않는 점수가 낮으면 임용되지 않는 그러한 연수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법연수원 13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300명 뽑을 때에는 100등까지는 판사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300명 중에 3분의 1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러면 나는 그냥 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판사로 임관이 돼요. 200등까지는 검사가 임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우병우, 한동훈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은 연수원 성적이 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사할래. 그러면은 이제 땡큐인 거지. 예컨대 내가 102등쯤 했는데 100등에서 그 딱 잘릴 것 같은데 한동훈, 우병우 학생이 나보다 성적 엄청 좋은데 검사하겠다라고 하니까 판사 티오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등수가 좀 밀리는 거니까 나는 검사 안 하고 판사하고 싶었는데 땡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대개 일반적으로는 100등까지 판사, 200등까지 검사, 그 다음에 200등 넘어가면은 그냥 변호사나 해라. 뭐 이랬었다는 거예요. 옛날 300명 뽑을 때에는. 그런데 이재명 연수생은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를 내 성적이 60몇 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판사도 무조건 될 수 있는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60등 정도 했으면 검사했으면은 서울지검이 초임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점수였는데 그런데 이재명 연수생은 희한하게
판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변호사를 하는데 그 변호사도 이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그 김앤장 그때도 김앤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빅펌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이즈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래도 그 1980년대 뭐 이럴 때에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펌들 지금 그 있는 그 유명한 로펌들이 그때도 거의 다 있었는데 그런데 스카웃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개업도 저기 일반적으로는 다 서초동에 개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초동에다 개업하지 않고 성남으로 가서 거기서 개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다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수원 성적이 60 몇 등 아주 그냥 그 탑 클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아주 상위권 성적을 그 딴 이재명 학생이 그것도 시험도 굉장히 일찍 붙은 이재명 학생이 그런데 산재를 입어서 군대를 안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법무관 3년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이재명 연수생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성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업 변호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 사법연수원 18기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8기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위철환 그 상임위원도 연수원 18기예요. 나이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대여섯 살 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철환 그 상임위원도 연수원 18기인데 그 뭐 판사 검사 그런 임관하지 않고 뭐 나이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 성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제 주제에 누가 몇 등 했나 이런 거 따질 뭐 계제는 아니지만 뭐 제가 뭐 연수원 때 공부를 뭐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누구 몇 등이고 저는 뭐 그런 말 할 계제에 있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한동훈이면 야 나 연수원에서 한 7, 8등 했는데 근데 이재명 60등 했다고 정성호 몇 등 했나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저야 뭐 그러면 너 몇 등 했나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깨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연수원 등수 그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미리 그냥 다 깨놓고 말씀드리고 저 연수원에서 몇 등 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도 묻지 마세요. 어쨌든 위철환 변호사는요. 이재명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인데 이재명은 성남에서 개업하고 위철환은 어디서 개업했냐면 수원에서 개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예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사법연수원 300명이고 막 이랬을 때는요. 어땠겠습니까? 절반이 서울대 법대였어요. 이거는 그 통계적으로 나오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뽑을 때 절반이 서울대 법대, 나머지 중에 한 70명 정도가 고대 법대, 나머지 중에 뭐 한 3, 40명 정도가 뭐 성균관대 법대, 연대 법대보다 성대 법대가 더 많이 합격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나머지에서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메인스트림은 그 한동훈 같이 강남이든 어디든 뭐 경기고등학교 그때는 경기고등학교가 좀 그랬을 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가 이제 메인스트림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대 법대 나왔는데 그때 중대법대에서 몇 명이나 합격했겠습니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디 나오셨냐면 교대 출신이에요. 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철환이 형 나랑 비슷하네. 나랑 뭐 이렇게 학교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수원 다니면서 그 18기면은 어디서 연수원 다녔었을 거냐면요. 서초동에서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연수원 18기는 저기 대법원이 지금은 서초동에 있는데 그 옛날에는 서소문에 있었어요. 서소문에 있어가지고 저기 덕수궁 돌담길 그 뒤쪽에 얘는 좀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미술관인가 그럴 텐데 옛날에는 법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법연수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 뒤에 뭐 플라자 호텔 있고 뭐 그런 데서 연수생들이 밥을 먹었겠지. 그러면은 다 뭐 그냥 뭐 한동훈이는 자기 또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랑 같이 뭐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밥 먹고 뭐 우병우는 또 누구랑 같이 밥 먹고 막 그러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밥조였다라고 하는 게 위철한 상임위원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형, 저 연수원 이제 2년차 마치고 이제 뭐 해야 될까? 저 철환이 형을 만난 거예요. 형 어떻게 할 거예요? 나야 뭐 나이도 먹고 뭐 연수원 성적도 뭐 어쨌든 모르지만 그냥 수원에서 개업하려고 그래. 그러면 야 재명아 넌 어떻게 할 건데? 형 저는 성남에서 그 개업할 건데요. 너 왜 그래? 너 나이도 젊잖아, 어리잖아. 거기에다가 너 연수원 성적도 좋다며. 그러면은 판사해.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렇게 쭉쭉쭉 잘 나가면 뭐 대법관까지는 몰라도 뭐 잘하면은 뭐 고등부장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연수생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업할래요. 그러면서 성남에서 개업하는데 성남하고 수원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에서 재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성남 변호사하고 수원 변호사하고는 또 서울 변호사하고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 변호사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 변호사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위철환 상임위원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철환 그 변호사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이재명의 어린 날은 매우 매우 불행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그래서 10대하고 그 20대까지 10대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20살이 되기 전까지의 이재명의 인생은 진짜로 그 남들 다 가는 학교도 못 가고 남들 다 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서 다쳐가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에 오리엔트 시계라고 하는 그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재명 그 어린이가 이재명 학생이 청년 이재명이 좌절해가지고 뭘 기도했냐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2번이나 기도했대요. 왜 그래? 제가 이해는 돼요. 마음이 진짜 이심전심으로 야, 그럴 수 있었겠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1980년이면요. 이재명이 17살 때였어요.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가지 못하고 나는 이 공장 갔다가 망해. 저 공장 갔다가 또 망해. 그래가지고 오리엔트 시계를 갔다가 들어갔는데 이 공장에선 요만큼 다쳤어. 저 공장에선 이만큼 다쳤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병신 취급해. 나 같은 놈 그게 있나? 해가지고 오리엔트 시계에 다니고 있었던 1980년에 2번이나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는데 다행히 천만다행히 다 그 시도가 실패하고 그리고 난다 그 와중에 대입 검정고시를 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980년에 대입 검정고시에 1년 만에 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81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주경야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력고사 점수를 딱 받았는데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를 딱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서울대 가느니 차라리 장학금 받고 중대법대 가가지고 그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빨리 붙어서 내가 빨리 변호사하든 판검사하든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 뜻을 세우고 들어간 게 그게 이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학생은 82년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남들보다도 한눈도 안 팔고 그때 82년에 데모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할 때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 막 그 해가지고 5.18 1980년에 5.18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된 다음에 5공화국 그 초기에 그 강압적인 막 그 공포 정치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대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데모 많이 했겠죠. 근데 이재명은 그런 거 없어.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오로지 사법시험 합격해야 돼. 해가지고 그 3학년 때 1차 시험 딱 합격하고 4학년 때 2차 시험 아깝게 딱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5학년 때 1차 시험, 2차 시험 다 합격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7년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8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그 논란이 됐던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이 그때 87년 초에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들어간 바로 그때 박종철 열사가 세상을 갖다 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월에 이른바 6월 항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한열 열사 또 최루탄 맞아가지고 세상을 갖다 뜨고, 그 다음에 6.29 선언 나고, 그리고 그 12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그 다음에 그 YSDJ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노태우 당선되고, 이게 다 있었던 해가 1987년이었는데 그 1987년에 이재명 연수생은 사법연수원 들어가가지고 연수원에서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등 했겠지. 저같이 날라리 해가지고 아이 뭐 시험만 냈으면 됐고 뭐 내 나이에 뭐 점수 잘 받아봤자 뭐 아이고 뭐 이랬으면은 연수원 성적이 60등이 됐겠습니까? 160등이나 아니면 260등 했었겠지. 근데 이재명 연수생은 1987년에 그 최루탄이 막 난무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냥 한눈 안 팔고 그 대학교 때처럼 그냥 연수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60몇 등 했다는 거예요. 60몇 등. 60몇 등 하기가 쉽습니까? 날고 긴다라고 하는 진짜 그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그 서울대 법대 졸업해가지고 4학년, 5학년 때 시험 합격한 진짜 한동훈 같은 애들이 그냥 뭐 몇십 명이 막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또 그런 애들은 연수원 성적을 1등이라도 더 올리려고 내가 연수원에서 수석 졸업해야 되는데 수석 못하면 내가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연수원에서 수석하면요 무슨 상 받지? 대법원장 상 받나? 대통령 상 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을 안 받아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으면요, 뭐 대법원장상, 법무부 장관상, 뭐 그 다음에 무슨 변협회장상, 뭐 그런 상 많이 주거든요. 한 10등까지는 줄 거예요. 근데 저랑은 상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진짜 제가 봤는데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요거는 뭐 그 칭찬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딱 여기 봤을 때. 진짜 와 대단하다 생각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첫 번째는 대법원장 하셨던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한테 성경 물어보면요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저분은 진짜 인간인가 아니면은 뭐 거의 뭐 괴물은 아니겠죠. 천상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법원장 되시기 전이었는데 대법관님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거는 뭐 사사기 몇 장 몇 절 절절절절 나오는데, 야 성경도 이렇게 막힘이 없는데 전공인 법조문은 어떨까?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법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걸어다니는 법전, 걸어다니는 판례집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용훈 대법원장이셨고요. 그 다음에 박병대 대법관도 뭐 아주 그냥 끝내주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때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런 분들이 저희 때 연수원 교수님들이셨거든요. 김용덕 대법관은 제가 직접 배워보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던 그런 저희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그냥 입이 쩍쩍쩍 벌어진대요. 그냥 모르는 게 없대. 그 다음에 제 후배 중에도 한번 쓱 보면은 사진같이 딱딱 찍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사법연수원인데 거기서 60몇 등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지하게 열심히 했거나 머리가 좋거나 두 가지 다이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87년에 연수원 들어가서 89년 1월 달에 연수원 마치고 2월 1일자로 성남에 개업한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